네, 양도세 때문에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래저래 이 계산기를 돌려봐도 양도세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도세의 기본 원리를 잘 보면 여기에 이 절세 공식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이 찾는 전문가, 국민은행 이호용 세무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 초인가요? 올 봄에 한번 나오셔서 그 양도세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도 막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네. 어려운데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도 좀 네. 좋은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몇 년 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이제 그 과세가 강화되면서 네. 세무사도 웬만하면 상담을 포기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는데요. 이 세법은 매우 복잡하지만 저희가 수학 공식 외우는 것처럼 몇 가지를 딱 외우고 있으면 이 절세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공식을 잘 적용하려면 양도세 계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는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뺀 양도 차익을 구하고요. 그죠. 여기서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고 나서 기본공제라고 해서 1인당 250만 원을 차감해주고 이렇게 계산한 과세 표준에 이 구간별 세율을 곱해서 이 낼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보시면 빼기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이 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긴 한데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이제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도세는 연간 합산을 한다. 이거는 내가 1월 달에 부동산을 하나 팔고 10월 달에 하나 팔고 이런 식이라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재계산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부동산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게 되고 또 하나는 가족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한다.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세금이 늘어나죠. 그죠. 반대로 이게 줄어들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말씀드리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입니다. 아마 그 이수신 장모님께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하죠. 그런데 이 세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네. 왜 그런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익을 연도 단위로 합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여러 건을 판다라고 보면 보통은 매매 차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시니까 네. 이 이익이 뭉쳐지면 세금이 크게 나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고 이런 방식으로 연도를 분산하면 낼 세금이 줄어들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양도세는 이제 감면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인데요. 이 감면 혜택은 1년 동안 1억 원의 혜택을 주고요. 5년 동안 다 합쳐서 최대 2억 원의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억 원의 혜택이 생기면 한도에 걸려서 한 번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그죠. 이 농지를 연도를 나눠서 양도하게 되면 5년간 2억이니까 1억 이렇게 두 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같은 해에 뭉쳐서 매매하면 손해를 보고 네. 연도를 분산하면 이익을 본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근데 연도를 분산해라.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식을 외우다 보면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외 없는 원칙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연도를 분산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연도를 합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리가 대부분 뭐 부동산 투자에서 이익이 나는 상황을 많이 생각하지만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해일 때 이 손해 난 것만 있으면 그 손실 난 거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난 그 해에 같이 매도를 하면 합산해서 이익이 줄어드니까 네. 사실상 세금을 환급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합쳐야겠네요. 같은 해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런 손실난 경우엔 예외도 있구나. 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을 말씀드리자면 유유상종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양도세가 부동산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네. 우선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기타 자산 요렇게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보통은 부동산만 생각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여기 해당되고요. 또 기타 자산에는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룹은 다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화면 보시면 주식은 2그룹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 주식은 주식끼리 합치고 부동산이랑은 합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모아서 양도세를 계산한다. 네.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어떤 팁이 나오냐 하면 나는 부동산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골프 회원권을 갖고 계신 분이 뭐 투자했을 때보다 이게 시세가 하락해서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연도에 회원권을 같이 매각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식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네. 세 번째는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제목은 좀 거창하지만 네. 사람을 나눌수록 좋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양도세는 개인별 합계다, 가족별 합산이 아니다. 이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단독 명의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공동명의로 투자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별로 투자하는 것보다 가족별로 투자하는 게 이 네. 전체 이익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단독 명의로 이미 투자를 한 상태다. 이 경우에도요.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세금을 혼자 다 부담하고 그 남은 돈을 가족에게 증여한다. 이런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일부를 가족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면 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공식, 나눌수록 행복이 커진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양도세라는 건 개인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나누면 다 이게 표준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양도세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뭐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연도를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이 손해보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그걸 네. 같은 해 해서 손실을 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그렇죠. 이 이익이랑 합칠 수 합치는 있도록. 방법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